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완성되면 영국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첫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이틀간의 뉴질랜드 방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 관리들과의 이러한 논의를 했다고 말하고 뉴질랜드는 영국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또 영국은 과거 43년 동안 걸어온 길에서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뉴질랜드 같은 옛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영국은 EU를 완전히 탈퇴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오는 2019년 3월 이후라야 영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토드 맥클레이 무역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영국과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뉴질랜드는 영국에 인력 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훌륭한 나라라고 말하고 뉴질랜드인은 영국을 쉽게 왕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하면 영연방 국가에게는 특별 비자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뉴질랜드인에게는 가능한 한 빠르고 편리한 왕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런던 시장을 역임한 존슨 장관은 전 세계로부터 역동적인 사람들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특히 뉴질랜드인의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그러나 유럽연합이라는 체제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젊은이들의 영국 왕래와 노인들을 위한 비자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이 제안했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 ADB나 유럽 재개발은행 EBRD, 국제통화기금 IMF 등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 성장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화 8조 달러가 필요하고 2030년까지는 미화 26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AIIB는 지난 2014년 10월 창립 멤버로 21개국이 가입했고 미화 5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창립 멤버 마감 시간이었던 2015년 4월 15일에는 AIIB 창립 멤버는 57개, 이 중에는 아시아 국가 34개, 유럽 국가 18개, 뉴질랜드와 호주 등 오세아니아 2개, 아프리카 2개, 라틴 아메리카 1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 57개국이 마련한 초기 자본금은 미화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는 90개 회원국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14년 10월 초기 21개 창립 멤버로 가입했고 2019년까지 미화 8,7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6월 말 AIIB의 신용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평가하는 등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미식가들에게는 뉴질랜드의 와인, 물 그리고 왕새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의 평균 와인 소비량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아직 낮지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체 소비량은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중국인들은 또 화이트 와인보다는 레드 와인을 훨씬 좋아하고 프랑스산 와인에서 뉴질랜드산 와인이나 호주산, 스페인산 와인을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은 과거에는 90% 정도 프랑스산 와인을 마셨지만 지금은 50%대로 줄어들었고 주로 25세에서 45세 남성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산 와인을 수입하는 중국의 한 업체는 서양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제는 중국의 여성들도 알코올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만약 중국의 5개 회사 사장들에게만 뉴질랜드 와인을 마시게 해보면 그들 회사원 전체가 마시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은 홍보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이민 정책이 포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이민법은 기술 이민자의 평균 연봉 48,859달러를 받고 3년간 일한 후 최소한 1년은 쉬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캔터베리 지역 10개 시장 포럼은 정부 측에 이 법을 재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는 새로운 이민법은 경제 성장에 따라 한 달에 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과 주택 건설, 수출 산업 등을 위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공청회는 지난 5월에 끝났으나 전국적으로 비즈니스 그룹에 대한 로비 활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10개 시장 포럼은 정부가 너무 오클랜드 상황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엔 달젤 크라이스트처치 시장은 캔터베리 지역은 이민자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숙련공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지역 시장들은 남섬에서 일하고 있는 4천여 명의 임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올해 말에 있을 총선에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 녹색당은 이민자를 크게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주택 개발을 위해서 6억 달러를 들여서 주택 인프라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사업은 오클랜드 북부와 남부에 23,300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운 파이버 홀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족되는 이 회사는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시설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6억 달러의 초기 투자에 이어 지역의회와 개인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북쪽 와이누이 지역에 추가로 5,500채의 주택을 비롯해 오클랜드 남부 푸케쿠해, 파에라타, 드루리 지역에 17,800채의 신규 주택을 세우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에는 연간 4만 5천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주택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어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실제로 집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건설과 녹색지대 개발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200개의 객실을 가진 새로운 호텔이 오클랜드 시내 중심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클랜드 시내 윈덤 스트리트와 알버트 스트리트 코너에 세워질 이 호텔은 퀸 스트리트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는데 전 뉴질랜드 헤럴드 건물 자리에 세워집니다. 이븐 호텔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호텔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020년에 완공될 계획인데 공사비 2억 달러를 들여 37층으로 홀리데이 인도 함께 지어집니다. 이 호텔은 아로마 테라피 시설과 체육 스튜디오, 편하게 쉴 수 있는 특수 조명 시설, 운동 시설,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코너 등이 갖추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동물원 입구에 일본 정원이 작년 초 작업을 시작해 지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후쿠오카 가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일본 정원은 후쿠오카와 오클랜드 간 자매도시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후쿠오카 가든은 작년 3월 작업을 시작해 지난주에 문을 열었는데 비용은 1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1986년 후쿠오카와 자매관계를 맺었는데 후쿠오카시가 자매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원을 2014년 1월에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보안을 포함해 쓰레기 수거, 분재 관리 등 이 정원을 관리하는 데는 연간 7만 5천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오카 가든은 오클랜드 동물원과 대규모 공원인 웨스턴 스프링스 입구에 자리하고 무료 입장이 가능해 일본을 알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t's very peaceful. It's very peaceful. Gives you a lovely feeling just looking at it. And They've relocated it from the part in the zoo where I believe it was a much more restricted and smaller area.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20명 중에서 1명이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어른들의 간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에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지난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난한 집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3배 정도 자살 시도율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 설문조사를 보면 8,500명의 뉴질랜드 고등학생 중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은 4.5%였고 이 중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은 7.9%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클랜드 대학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젊은이들이 자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싶지만 어른들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저소득층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정부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사회개발부의 2017년 가구당 수입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51%를 주택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990년 조사 때 29%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빈곤 정도도 역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는 전체 어린이의 14%인 15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가난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만 명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심각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수는 2011년 10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노동 빈민층이 뉴질랜드 이슈로 남아있는 가운데 그 숫자는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크비자 발급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1년간 워크비자 발급 건수는 22만 6천 건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만 7천 건이 더 늘어났는데 이러한 추세는 2011년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공부하면서 일하는 스터디 투 워크 비자로 6천 명이 늘어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기술 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 발급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기술 직종 일자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부 장관은 또 해외 유학생의 경우 20% 정도만 일을 하고 있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온 젊은이들도 짧은 기간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인처럼 장기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인도인이 3만 7천 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영국 2만 4천 명, 중국 2만 1천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겁니다. 최고 혈압 120에 최저 80이 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 정상치를 약간씩 올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재는 혈압 측정치가 상당 부분 정확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